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봉국어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 높임 표현 가운데 상대 높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 표현 또는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높임법은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국어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은 다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사회적 지위나 친소 관계에 따라 나뉘어 쓰이게 되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는 서술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격식체는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거나 심리적 친소관계가 비교적 가깝지 않은 대상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비격식체는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지 않거나 심리적 친소관계가 비교적 가까운 대상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격식체는 그 표현이 딱딱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표현인 반면에 비격식체는 보다 부드럽고 가까운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식체 가운데 아주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는 대상에게 하십시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십시오체는 평서형에서 합니다. 의문형에서는 합니까? 명령형은 하십시오. 정유형은 시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격식체 가운데 예사 높임의 대상에게는 하오체를 사용합니다. 평서형은 하오, 의문형 하오, 명령형 하오 또는 하구려, 정유형은 합시다, 감탄형은 하는구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여 하오체를 실현하게 됩니다. 격식체 가운데 예사 낮춤의 대상에게는 하계체를 사용합니다. 평서형에서는 하네와 함세와 같은 표현, 의문형은 하는가 또는 하나와 같은 표현, 명령형에서는 하게, 정유형은 하세, 감탄형은 하는구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격식체의 예사낮춤법을 실현합니다. 격식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낮춤의 대상에는 해라체를 사용합니다. 평서형은 한다, 의문형은 하냐, 하니, 명령형은 해라, 정유형은 하자, 감탄형은 하는구나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격식체의 아주 낮춤인 해라체를 실현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친소관계가 비교적 가까운 대상에게 사용하는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두루 높임 표현에는 하지요, 해요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미를 실현합니다. 또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해체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미를 실현합니다. 참고로 비격식체인 해요체와 해체는 모두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정유형, 감탄형의 실현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두루 쓰이는 말씀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 사용합니다. 아버님 말씀도 옳으신 데가 있어요 라는 문장에서 말씀은 대화 상대방인 아버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표현에서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만 올리고 물러나겠습니다는 문장에서 말을 하는 주체는 화자 자신이고 그 말을 듣는 대상은 높임 표현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말씀은 화자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대화 상대방을 높여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경우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두루 쓰이지만 흔히 잘못 사용되는 압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체, 즉 3인칭 대상이 화자, 다시 말씀드리면 1인칭 화자보다 높지만 2인칭 청자보다 낮기 때문에 그 주체인 3인칭 대상을 높이지 못하는 어법을 압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높임 관계의 서열을 정리하면
1인칭 화자보다 3인칭 대상이 높고 3인칭 대상보다 2인칭 정자가 더 높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친소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는 문장에서 할아버지는 현재 담화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2인칭 청자이고 아버지는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3인칭 대상입니다. 따라서 1인칭 화자보다 3인칭 대상인 아버지가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담화 상황 속에서의 청자인 2인칭 할아버지보다 3인칭 대상인 아버지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일 수가 없는 표현을 압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할아버지 앞에서 담화 상황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3인칭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존법을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담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자를 배려하고 청자를 기준으로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격식체는 의례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상이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은 대상에게 사용하는 표현임에 반하여 비격식체는 이보다 가까운 대상에게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식을 갖추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체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세련된 담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높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친소 관계가 비교적 먼 대상에게 쓰이는 격식체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거나 심리적 친소 관계가 가까운 대상에게 쓰이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격식체에는 아주 높임의 대상에 쓰이는 하십시오체가 있고 예사 높임의 대상에게는 하오체를 사용하고 예사 낮춤의 대상에게는 하계체, 아주 낮춤의 대상에게는 헤라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비격식체의 두루 높임의 대상에게는 해유체를 사용하며 두루 낮춤의 대상에는 해체를 사용합니다. 상대 높임법은 담화 상황 속에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높임의 기준이 청자가 되고 대화 과정 속에서만 쓰이며 우리말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